특허 맵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특허 등고선인데 해당 기술에 대해서 어떤 부분, 등고선이 높은 부분은 이 기술이 막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은 아주 활발하게 기술이 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높은 곳은 그러니까 막 그 성장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쇠퇴기일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굴곡에 있는 부분이 오히려 빈 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빈 공간을 실제로 들어가는 게 더 기술 개발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술 특허 분석 툴들이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역시 뭐 어떤 비용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술 개발이니까 개발 위험이 낮고 기대 수익이 높은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현금흐름 할인법은 뭐 아마 재무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수년제 가치법이라든지 내부 수익률법, 현재 가치가 내일의 뭐 1년 후의 가치가 지금 가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투입되는 비용 대비 그 수익이 더해가지고 이게 비용이 현재 비용 같은 시점으로 다 끌어당겨야 돼요. 만약에 이게 10년짜리 사업인데 이 매년 투입되는 금액에 대한 비용들도 현재 시점으로 다 끌어당기고 매년 예상되는 수입들도 현재 시점을 끌어당겨서 이거를 같은 시점에서 더하고 뺐을 때 이게 수익이 나와야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입 현재 가치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여러 개 사업들이 있을 때 비교할 때 좋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수익률이 높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 되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 유용한 거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때 뭐 IRR이라든지 NPV라든지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뭐 회사의 어떤 임원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부의 주요 고객들이 판단할 때 스크리닝 작업을 거쳐가지고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 뭐 핵심 역량, 보유하고 있는 역량, 그리고 제조 비용, 여러 가지 잠재적 비용들을 환경 측면에도 고려했을 때도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다른 수업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술 경영을 인간 중심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룰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지금 반박할 수 없는 게 가장 혁신적인 기업 하면 애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플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사용하기 누구나 처음 써 사용하기 편하고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편리함들. 그 말은 뭔가 배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이거를 막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술보다 디자인을 더 중요시한 기업이고 디자인이란 형태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UX, UI나 여러 가지 연계 차원에서 전부 다를 표현하는 의미라서 실제 그렇다면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인문적인 차원도 고려를 하는 게 더 또 인간 중심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큐 드럼이라고 아프리카에서 물을 이제 애들이 양동이를 들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들고 가니까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드럼통 형태의 물통을 만들어서 끌고 가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실제로 사용하는 이런 아프리카 소년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동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뭐 우물을 파거나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해가지고 파괴를 하는 것보다 실제 있는 물을 길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측면이 있고요.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IO 그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개념을 도입한 그 온도 조절 시스템인데 인식을 통해 가지고 집안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 개념인데 이것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한 10% 정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따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편리한 경험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신호등인데 뭐 신호등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는 보행자가 될 수도 있고 신호등의 선은 운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행자도 보행자지만 운전자 측면에서도 좀 더 구획이 잘 돼 있어서 사고가 덜 일어날 그 확률이 있을 것 같은 또 어떤 개발,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찾아서 새로 넣은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인간 중심적인 기술 개발이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카 워터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뭐 세계 인구 중에 뭐 7억 명 넘게 식수를 얻지 못해서 매년 어린이들이 막 1,000명 넘게 매일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아투로 비토리라는 사람이 이게 급수탑이에요. 9m짜리인데 이게 대나무 형태의 그 재질로 짠 격자무늬 안에 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섬유를 넣어가지고 이게 야간에 수증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밑에 그릇에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의 그 식수 공급 그 시스템이거든요. 요거는 제작 비용이 뭐 한 대당 $500 정도밖에 들지 않고 4명이 작업해서 일주일에 만들 수 있고요. 재료는 현지 조달이고. 이게 바로 인간 중심의 기술 기획이 아닐까. 뭐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긴 하지만 실제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도 파괴하지 않고 현재의 그 식수의 그 곤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실제 개발하는 이 기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 참여자 입장에서도 제품을 그 현지에서 그 재료들을 조달해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요거로 그 팀별 과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앞부분에 그 일반적인 기술 로드맵이 있었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넣었어요. 휴먼 센터드 트렌드라고 넣었는데 다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하나 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유저 이노베이션,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뭐 다 넣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세 개가 다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모든 기술이나 제품들은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일단은 로드맵을 작성을 하실 때 일부라도 포함이 되면은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술 로드맵을 작성을 하실 때.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그 정리하는 거고요. 개인 과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팀 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팀별로 하고 계시는 뭐 회사라든지 제품 기술들을 기술 트리와 기술 로드맵을 이게 뭐 별도로 그리시지만 아마 통합돼 가지고 같이 그려질 거예요. 요거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개인 과제는 우리 추석 연휴 때 쉬기로 했으니까 내지 마세요. 네, 마감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저런 거가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 과제는 그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수요일날 저녁에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돼서 컨시스턴트하게 보여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술 혁신 전략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 기술 혁신 전략에서 R1, R2, R3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따라서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영역들을 갖다가 우리가 뽑았어요. 핵심 영역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우리 기술 예측에서는 그 핵심 영역들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시나리오들을 갖다 도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 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이 우리가 마켓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그 마켓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술들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쫙 일관성이 있게 만들어져요. 여기 딴 소리하고 여기서 딴 소리하고 또 여기서 딴 소리 하면은 이게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이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우리 이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 추리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략하고 예측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가가지고 수정을 하세요. 이거 하면서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당장에 이 기간 동안에 안 만들어질 텐데 우리 지금 장기는 하지 마세요. 장기는 하지 말고 로드맵하고 추리는 다 중기까지만 하세요. 중기까지만. 왜냐면 지금 우리 스타트업들은 장기를 갖다 볼 여건도 안 되고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계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하고 중기, 그러니까 합치면 한 5년, 맥시멈 갔을 때 7, 8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갖다 예측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마켓에서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고 제품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기간에 이 기술을 갖다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백으로 가야 돼요. 백으로 가서 R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낸 이 핵심 그 부분이 영역이 이 부분으로 가서는 우리가 여기서 서바이브하지 못한다. 그러면 핵심 영역서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시나리오 다시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갖다 다시 작성하는. 사실은 그런 작업이 계속돼요.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큐에 딱 그려가지고 이걸 갖다 100% 정답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걸 과정을 갖다 하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뒤로 갈수록 구체화돼 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했던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마치 수학 문제 공부하듯이 그 다음 걸 공부하고 그 다음 걸 하는 게 이 기술 경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오늘 강의고요. 혹시 관련돼서 질문? 질문? 아니? 네. 네. 시장 제품이 어떨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네.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미래 시장을 예측할 때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디자인이냐.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듣고 제가 공간 중심 기술의 개발이 결국에 공간 디자인이라는 말과도 같다라고 이해가 됐거든요. 디자인이란 단어가 참 포괄적인 단어죠. 일반인들은 그냥 형태적인 디자인을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걸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요? 디자인은 항상 이게 또 변화가 있으니까 이거를 트렌드를 어떻게 시장 변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아까 테크놀로지 로드맵에서 보여줬듯이 인간 중심 디자인 아까 로드맵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지금 보면 단계 2라고 하는 레이어를 하나 끼웠어요. 그래서 저 레이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저기에서 딱 3가지만 보는 거예요. 유저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단기하고 중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단기하고 중기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테크놀로지컬한 서스테이너빌리티 입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거다 하는 것이 저 단기하고 중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의 기술 이 경영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하고는 좀 말이 틀려요. 내용이 딱 맞지는 않아요. 인간 중심 디자인은 저거를 굉장히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각각의 기술을 디자인할 거냐라는 측면이고, 여기는 지금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기술 경영에서의 중심되는 컨셉들을 갖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디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여기에 넣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는 단계 2에서 사용자의 혁신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경험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우리 강의해 주신 박승호 박사님. 자, 다음